문화방송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공수처 조사를 받고 외교관 여권을 통해서 호주로 오늘 출국 예정인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를 하고 하루 만에 돌연 마음을 바꾼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그 이유에는 직전에 통화한 전화 한 통이 결정적이었다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02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전화번호와 관련돼서 도대체 어떤 사실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 모셔서 상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MBC 보도를 보면 사실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결재했던 이종섭 전 장관이 마음을 바꾼 이유는 사실상 대통령실의 전화 때문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박정훈 대령이 들었다는 말, 네. 수보 회의를 하다가 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한다는 것이냐. 네.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바로 연결해 예. 하고 국방과 관련해서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할 예. 정도로 격노했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정리한 표에 시간만 비워놓은 채를 네.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 네. 4번에 보면 이제 저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예. 어떤 표냐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게 뭐야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요 내용은 사건 당일부터 시작해서 8월 2일까지 통화 내용을 김정민 변호사가 수기로 다 정리한 겁니다. 요 내용은 처음으로 네. 세상에 알려지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번 4번에 보면 네. 11시 45분에 네.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했다. 그게 그전부터 이제 시간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알려진 바였죠. 근데 네. 어제 이제 시간이 11시 45분으로 그리고 그 통화의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이종섭 장관의 핸드폰으로 갔다. 네. 이게 특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밝혀져야 될 것은 99% 다 밝혀진 겁니다. 순번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김기한 사령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7월 30일 17시에 전화해가지고 네. 그걸 전달한 걸 알지. 쭉 스토리가 다 나오죠. 네. 대통령실에서 장관으로,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으로, 그렇죠. 또 대통령실에서 김기환한테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또 대통령실이 나중에 또 조사본부 이관 문제까지 개입하는. 네. 그리고 나서 이첩이 강행된 다음에도 임종득 2차장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12시 50분에 네. 지금 나머지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19번과 20번 사이에 네. 도대체 장관이 11시 13분에 이첩이 강행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예. 누구한테 알렸느냐. 추정하기는 이종섭 장관이 조태용 안보실장이나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네. 직접 전화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은 되거든요. 아마 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 밝혀지면 다 밝혀지는 거죠. 네. 지금 대면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7월 30일 오후 4시 반에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박정훈 단장이 수사 보고를 한 시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수사 보고를 하면서 잘했다고 네. 수사 꼼꼼하게 잘했네라고 해서 칭찬받고 네. 그리고 이제 이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다 얘기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텔레그램 여기 문자 텔이라고 써 있는 것은 네, 텔레그램으로 7월 30일 5시 오후 5시 49분에 박진희 비서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런 내용에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보낸 것이고요. 쭉 보면 그다음에 이게 전화 통화입니다. 전화 통화가 쭉 있고 옆에 보면 길이라고 해서 몇 분간 통화했는지 4분 17초, 42초, 13분 42초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결정적인 게 바로 4번 포인트입니다.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에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전화를 직접 건 거예요. 무슨 전화? 02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번호. 그리고 이 전화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종섭 장관의 핸드폰으로 간 거고 이때 대통령 VIP 경로설이 이때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언제냐면 확인을 해봤더니 7월 31일이 월요일이에요. 예. 월요일 날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가 예. 있는 소위 이제 기자들에게 통칭 대수비라고 하는 그 회의가 열리는 날이고 11시 회의하면서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다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로 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확인하기 전에 네. 국방부 검찰단도 네.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통화 내역 정도는 제출 받았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부각된 의문이었으니까 네. 어렵지도 않은 일 아닙니까? 심지어 임기훈과 김기환 사령관의 통화도 그 법원에 내면서 임기훈의 이름을 지우는 자들인데 네. 뭘 기대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되고 저는 확인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리 국방부 검찰단도 그런 외압에 관련된 수사를 전혀 안 했을 리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 못할 바도 아니고 예. 다 확인한 다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기소를 하고 이런 속된 말로 미친 짓을 한 거죠. 미친 예. 짓을. 이것은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예. 이 8번에 보면 8월 1일 오전 9시 43분 01초에 예. 유재훈 관리관이죠. 예, 예, 법무관리관이. 법무관리관이 그 박정훈 대령에게 11분 44초간 통화를 했는데 사실 통화 내용이 없다고 청문회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기는 그냥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했다는 거죠. 11시 예. 13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에서부터 유출해 보면 네. 이종섭 장관이 이 전화를 받고 얼마나 당황을 했냐면 11시 57분에 득달같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네. 언론 브리핑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대변인이 모르고 있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대변인이. 주무 참모가 예. 모르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통보를 해주죠. 예. 그것도 장관이 통보한 게 아니라 예. 그 얘기를 전해 들읍니다. 전하규 예. 그 대변인이 대변인. 전해 들어서 자기도 놀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종섭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계속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법리. 아니 국방장관이 법무장관도 아닌데 무슨 놈의 법리. 법리를 그렇게 강조. 이 법리라는 것은 이 11시 57분에 이첩을 보류시키기 전에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네. 누구의 법리겠느냐. 11시 45분에 대통령의 법리였다는 얘기죠. 대통령의 예, 대통령이 제시한 법리. 예. 저는 그 대통령이 제시한 법리가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예. 인과관계가 없다. 인과관계가 예, 있다. 사단장의 그런 잘못이 당신이 얘기하는 사단장의 잘못은 예. 인과관계가 없는 거다. 예. 그런 것도 모르고 일을 하느냐라고 예. 경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뇌리에 박힌 거죠. 이종섭 예. 장관. 아, 인과관계. 예. 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께서 예. 법리를 내려주셨어. 예. 인과관계. 예.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계속 인과관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법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걸 보면 사실상 이게 이름이 실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 장관 이종석 간의 통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된 건데 이거 수사가 보다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사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 대사로 출국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오래전부터 제가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네. 특검이 발동이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또 국회가 국정조사를 못하는 전제에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네. 근데 공수처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허약하죠. 일단 조직이 작고 수사 인력도 많이 부족한 데다가 지금 이제 공수처장이 교체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잔뜩 얻어서 취임하는 공수처장이 그분이 무슨 태도를 취할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네. 야, 그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 계속 열심히 해봐. 이럴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네. 오히려 역공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박정원 2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원 2가 나온다고요? 그게 박정원 대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처벌하려다가 자기가 범죄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공수처에서도 이 외압을 벌인 범죄자들을 수사하다가 예. 힘에서 밀려서 결국은 범죄자로 예. 몰리는 상황이 아, 공수처 수 예,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야,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상당히 센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어제 MBC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 줄도 안 썼어요. 안 썼죠, 안 쓰겠죠. 한 줄도 안 썼어요. 그나마 동아일보만 종합 그 A8면에 네. 머리 기사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선중앙 한 줄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건은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미 정치투쟁화 됐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정치투쟁. 네, 실체, 팩트, 어떤 법 집행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따라서 누가 더 인기가 많으냐, 누가 패가 더 많으냐, 우리 패가 더 많아. 그러면 정의가 불의가 되고 범죄자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관련자들을 전부 다 승진에다가 공천까지 잡았단 말이죠. 네. 공천 받은 사람들이 결국 무난히 당선이 돼서 국회로 입성한다면 네. 그들이 다 국방위로 모일 텐데 그렇죠. 국방위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임종득, 예. 신범철 이 사람들은 예.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럼 지금 임종득, 신범철 이 사람들도 다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아닌가요? 네. 지금 여기에 표에 다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공수처에서도 이미 다 범죄 사실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들이 다 정치 일선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표를 받아서 네. 정치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공수처장도 새로운 공수처장이 어떤 니즈를 받고 오겠냐고요. 예.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라고요. 예. 최고의 현안은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벌써 이 대통령의 전화도 추정은 했으나 네. 아직까지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사안이거든요. 네. 다 추정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드러났단 말이죠. 예. 그럼 이게 다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네. 많은 개입 증거들이 또 확보돼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수사를 봉쇄하지 않고서는 정권 유지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권 유지가 힘들다. 네. 이 수사를 그러니까- 봉쇄해야만 정권 네, 유지가 그러니까 가능하다. 결국은 이종석 국방장관을 범인 도피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해가면서 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내보내야겠다고 지금 그렇죠. 강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뭐 출금지를 몰랐어. 몰랐다. 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공수처가 알아서 하겠지. 예.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요. 예. 그랬더니 공수처는 공식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국가대표로 나간다는데 예. 좀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외교부에서는 이미 외교관 여권 나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외교관 여권으로 출금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대통령실이. 예. 그래서 왜냐하면 출금이 됐으리라는 것은 수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 모를 리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이미 관련자들을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예. 거기에 다 피의사실로 여러 차례 적시가 됐는데 네. 출금은 안 했으리라? 그 자기들이 해왔던 일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 그 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수처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사건을 수사하는 예, 예. 수사팀과 그 다음에 새로 오실 공수처장과 이 새로 오실 공수처장은 또 대통령하고 그 가까운 걸로 언론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가대표로 나가는데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공수처의 멘트는 예. 새로 올 공수처장의 코드를 이미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사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 국가대표로 나가니 편의를 봐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 피의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아니 축구 국가대표도 보세요. 범죄가 연루되면 당연히 네. 선발해서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니 국가대표라고 배려한다고요? 어느 법전에 외국 대사로 나가면 수사를 미루거나 예. 봐주라는 조항이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내에서 문제가 돼서 그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의사들도 지금 파업한다고 문제되니까 출국 금지 조처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종섭 장관이 네. 대통령 경로설과 연루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 파격적 예우가 있는 거지. 어느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우합니까? 이건 명백한 범인 도피죄예요. 이 범인 도피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건 이제 그 어떤 인사권을 빙자한 외형은 인사권이지만 본질이 뭔지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네. 변호사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찌됐든 이 사건 VIP 경로설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진짜 그야말로 꼼꼼하게 미리 수사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려다 보류 지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상황. 그리고 오히려 그 굉장히 그 위중한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재판받는 억울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그래서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정상화하려면 이 수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수사는 끝났다고 봐요. 수사는 끝났다. 네, 왜냐하면 팩트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 표 하나로 다 팩트가 드러났잖아요. 예. 전화가 누구가 어떻게 했고 어떤 외압을 행사했고 라는 외형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외형이 드러났는데 그 실체까지 다 자백을 받아야 수사가 끝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말로는 설명 안 되는 우연의 요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우연히 수보회의가 열리고 우연히 거기서 대통령실에서는 장관한테 전화하고 네. 그러고 나니까 장관은 또 저기 사령관한테 전화를 하고 그 경로선을 전달해줬다는 그 시기에 우연히 또 임기훈은 그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비서관이 전화를 한다고요? 네. 그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 무슨 뭐 인디안 기우제라고 그러나요? 그걸 네. 무조건 믿고 싶은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런 변명을 예. 믿어줄 수 없겠죠. 이미 수사는 끝났어요. 이미 중요한 건 네. 법 집행이 가능하냐는 문제죠. 법 집행이 네. 가능한가? 그 상대방이 절대 권력자다 보니까 예. 과연 법 집행이 가능하냐? 예. 벌써 지금 공수처를 흔들면서 예.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새로 가는 공수처장은 분명히 예. 이 수사팀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겁니다. 아. 예. 그 와해시키려고 하겠죠. 수사팀 와해할 예, 와해시키려고 할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와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또 만들 가능성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하다가 또 다른 예, 그렇죠. 박정훈 그 박정훈 대령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공수처 안에서 네, 공수처 안에서. 예. 거기서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들이파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사건까지 파겠죠. 예.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예. 낙마시킬 가능성이 예. 높다. 예. 그게 결국은 총선과 매치하다 보면 예. 지금 총선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사 대 대통령의 싸움이 돼서 결국 판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분위기인데 맞아. 예, 예. 그래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인지 신승인지 모르겠지만 승리한다면 거봐 국민적 평가는 끝났지 않냐?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왈가왈부가 많아? 현명하신 윗분의 그 해안으로 결정해 주신 거지. 따라야지 이놈들아. 왜 수사하고 난리야? 저놈들 죽여. 이렇게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고 그 변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김정민 변호사가 보시면 이 수사는 이미 다 끝났고 과연 법 집행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연루된 대한민국 절대 권력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데 그렇죠. 그거에 그런데 불과한데 그걸 개인의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됐잖아요. 예. 그 재판도 보면 군사법원에서 제가 한심한 게 뭐냐면 네. 이제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뭘 더 재판에서 뭘 더 밝혀야 되나요? 다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종결하고 판결해라. 네. 제가 첫 재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종결하고 판결해야 되는 사건이 공소권 남용이라고요. 범죄자들이 네. 피해자를 상대로 항면 운운하며 기소한 거예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 거짓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대통령 개입설을 자기들은 다 알면서 낭설, 뭐 망상이라고 그랬다. 망상. 네. 그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래요. 망상이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들의 기소를 예. 어떻게 법원에서 그걸 판단을 해줘요? 판단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불법한 짓들을 하는 놈들의 그 공소제기를 적법하다고 보고 판결을 해줘야 되나요? 공소기각을 해도 10번은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판사라면
당일날 저는 공소기각했을 것 같아요. 예. 이미 드러난 게 명백한데. 아니 범죄자들이 세상에 피해자를 기소하고 구속했다가 안 되니까 기소해요? 아니 이게 법과 상식 원칙에 맞는 거냐라는 질문은 정말 입이 아파서 드리지 못한 수준이고요. 그 박진희 저 법무부長관, 군사보좌관. 군사보좌관이 이제 김계환 사령관한테 9번입니다. 8월 1일 날 오전 10시 43분에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보낸 거죠. 빨라야 8월 10일 이후에 이첩 가능하다. 저게 이제 핑크색으로 그 표시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8월 10일의 의미가 네. 있죠. 왜냐하면 그 정종범 부사령관이 엄명 받은 것 중에도 8월 9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무슨 날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8월 9일? 이랬던 거예요. 근데 되짚어 보니까 8월 9일은 대통령이 여름휴가 복귀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 여름휴가 복귀 날에 장관이 보고를 한 다음에서야 예.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야 8월 10일 이후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확인이 되는구나. 예. 다 드러나요. 이 객관적 증거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본다면 답은 뻔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왜곡하려고 듭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그거였죠. 뭐냐면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네. 그 일부는 징계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11번 문자인데요. 네. 이건 자 장관의 핵심 측근 비서실장이 한 말이 장관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징계로 하라는 뜻이지 진짜 검토만 하라는 뜻인가요? 그런데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참 희한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개인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개인 의견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이게 무슨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니. 예. 그런 억지 변명을 믿어주지 않는 한은 예. 뻔한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녹음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변명 가능합니다. 네. 아니 이 대통령이 지금 전화했다라는 거 윤석열 옆에서 저 인종속으로 11시 45분 네. 안부 전화 했어. 원래 안부 전화 물어봐. 네. 뭐 어쩌라고. 자 변호사님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